그리고 이게 이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나옵니다. 이 앞번 이 토크 콘서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뭐 이즈미현가 하는 곳 암 환우분들이 모여서 95%의 생존율을 자랑하는 곳에서 특별히 뭐 약 쓰고 뭐 하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회장이 암을 어떤 병이라고 했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자꾸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할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안 서고 없고 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동안에 너는 왜 바보같이 살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류 인구의 대부분이 자기만의 작품 세계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암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 나답게 꽃피우기, 저는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나답게 꽃피우기인데 그게 면역력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이 훨씬 깊고 넓고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저는 뭐 수없이 20, 30년 전부터 많이 봤어요. 보통 암을 경험하지 않았던,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았지만 지금 그 경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무지 많고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고요. 암을 신호를 받은 다음에 나은 분들은 진짜 제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처럼 진단 안 받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멋지게. 여러분들이 다 그럴 미래가 있는 분들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점 얘기를 드리자면 암이 무엇일까인데요. 암은 생활습관병이다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활습관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한 것이 반복되든 나도 잘 못 알아차리고 했던 것이 반복되든 그 두 개의 총합을 주로 습관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한 것,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됐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 한번 알아차려 봐야 되고요. 나를 객관화해서, 그걸 뭐 메타인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익숙한 장소를 좀 떠나라는 표현도 했죠. 늘 있는 집 앞에서 좀 떠나서 한 1년 정도는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죠. 메타인지하는 거죠. 첫째,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반복된 게 나한테 무엇일까? 그걸 나의 패턴이라고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보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고 객관화해서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바람직한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습관이라는 것의 본질은 어떻게 바꿔지냐에 대한 답을 제시해줘요. 습관은 습관적으로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하자.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 100일, 그리고 좀 길게 보면 1000일, 반복, 심화할 때 생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실천을 안 해봤다면 딱 알기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해요. 이해했는데 왜 안 되지? 뭐 주만이 아닌 강의도 듣고 뭐 하란 대로 뭐까지 했는데 오히려 암이 커졌다던데 이런 얘기. 이게 습관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라이트 했는데 누구는 좀 도움이 됐다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뭐 똑같고 오히려 뭐가 수치가 안 좋아졌던데 이렇게. 습관의 본질은 최소한 1년간 전념할 때 생긴다. 365일이면 364일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해요. 이 본질을 이해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습관은 남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우리 다른 일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많다 보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늘 남의 탓을 하게 돼요. 누가 이렇게 안 해줘서 그래. 누가 이런 일을 나한테
힘들게 해서 그래. 뭐 이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거가 많아요. 습관병이라는 본질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이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내 자유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 얘기도 이 학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씀만 잘 이해하면 결국은 그런데 습관을 바꾼다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 방심하실까봐 습관을 바꾸는 사람 그런 직업이 있다면 뭐가 그런 직업일 것 같습니까? 저는 수도자가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무의식의 나도 모르는 패턴 그걸 전 종교를 다 좋아해서 어느 한 종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까르마라고 해요. 까르마. 업이라고 해요. 업장이 어떻고 하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이라는 진단 그게 하나 신호인 거죠.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인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너무나 딱 맞춤형이 수련하라. 한 1년 내지 3년 동안 수도자의 생활을 한번 해봐라를 가르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수련하고 수도하기 딱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진짜 더 큰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암은 진짜로 거기 하기 딱 좋아요. 다만 본질만 잊지 않자. 뭐를 먹어야 되는지 누가 나를 뭘 해줘야 낫는 것이 아닌 내가 수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마니아님이 얘기했듯이 지루하다 이런 거가 수도자가 지루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아직 내가 거기에 이르기에 꾸준히 하루하루의 수련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임계점에 다다르면 뭔가 양적 변화가 오다 보면 질적 변화로 바뀐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질이 확 바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직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럴 때 그것 해석을 그래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아직 임계점 분수령까지 가는데 조금 부족했나 보다. 닭이 알을 품을 때 21일이 걸리면 부화하는데 20일 23시간을 해도 전혀 겉에는 자국이 없다고 그랬죠. 아닌가 하고 가버리면 다음에 또 21일을 해야 되죠. 1시간만 더 했으면 깨질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수련하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의 맛을 보는 것, 그 맛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고요하고 뭔가 잔잔하게 기쁘고 잔잔하게 감사가 생기고 이것의 맛 속에 재미를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고 이건 너무 하기 싫고 힘들지만 3년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안 낫기만 해봐 3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식이 되면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맛을 드릴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미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해준 말씀인데 그분 스승에게 들은 말이래요. 이렇게 해도 그분 한문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이게 한시가 잘 이렇게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소가 여물을 3마리를 먹으면 저절로 이쁜 똥을 싸는데 3마리를 먹기 전에 이쁜 똥을 싸려고 생똥을 싸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놈아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 3마리를 먹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쁜 똥이 나온대요. 그렇게 축적하는 과정에 대하여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비유에 빌어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가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